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는 서연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 우리가 검정고시 영어의 총정리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시간 어휘가 돼요. 아마 저랑 같이 기본서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마무리를 위해서 총정리 수업만 따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어느 쪽이 됐던지 간에 지금 이 총정리 부분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 또 바로 시험에 그대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바로 시험 점수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5개의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영어 총정리 수업에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휘 부분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매 시간 수업할 때마다 내가 이제 기본서 수업할 때도 했었던 얘기기는 한데 매 시간 수업할 때마다 요 짧은 시간만큼은 뭐를 하는 게 좋다. 핸드폰을 멀리 치워두시고, 우리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핸드폰이거든요, 공부할 때. 자, 그래서 핸드폰 멀리 치워두시고 기타 막 카톡 등등 이런 것들 다 들리지 않게끔, 그리고 전원이 아니죠. 화면을 일단 전체 화면 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중간에 웬만하면 멈추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틀린 문제들을 체크한다든지 그럴 때에만 잠깐 멈춰주시고, 절대 중간에 웬만하면 왔다 갔다 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했다가 딴 거 했다가 밥 먹었다가 놀았다가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 수업 들으실 때 그 앉은 자세 그대로 수업 마칠 때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는 모든 내용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래도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오늘 어휘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들, 또 궁금한 것들, 영어 단어는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아니면은 영어 단어 어떻게 하면 빨리 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검정고시 수준에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나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조금 해드리면, 일단 먼저 검정고시에 나오는 어휘의 수준은 물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실제 고등학교 3학년 과정보다는 훨씬 쉬운 내용들이죠. 굉장히 기초가 되는 내용들, 굉장히 기본이 되는 내용들만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검정고시 이 합격을 위한 어휘로서는 너무 많은 어휘 아니면 너무 어려운 어휘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 특히 기본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약간만 벗어나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바꿔 말하면 기본서 혹은 그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총정리 교재에 있는 어휘만큼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거기 있는 어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어휘가 안 되면 문법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뭔지 무슨 단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문법 문제를 풀 거고, 또 당연히 독해도 안 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수능이라든지 다른 영어 공인 영어 시험을 준비를 하실 경우에 있어서 듣기를 하신다든지 다른 뭐 말하기 과정을 하신다든지 어떤 과정이 되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이 어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리고 어휘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외워주는 게 가장 좋을까? 자, 제가 이제 답을 알려드리면, 어휘를 외우실 때 여러분이 유의어랑 반의어랑 같이 보면 좋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즉 비슷한 동의어, 또 이 말에 반대되는 말, 실제 출제될 때 반의어, 유의어 관계 이런 것도 출제가 되니까, 자, 그런 것들 위주로 외우면 좋다라는 거 아실 테지만, 어떻게 하면 어떤 유의어들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반의어들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을 통해서, 자, 이 단어의 유의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의 반의어는 요게 되는데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여러분이 어휘 공부를 시작하실 때 혼자서 어떤 유의어를 봐야 되는지 어떤 반의어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수업을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드릴 거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자, 일단 우리가 우리가 해설 강의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반드시 교재에 있는 문제를 푸신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 수업을 들으셔야지만이 여러분이 가장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해볼 건데, 반드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해요? 어휘 맨 앞에 나와 있는 어휘편에 나와 있는 기본 어휘들, 또 기본 수거들, 이건 여러분이 조금 암기가 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암기가 돼야지만이 문제를 푸는 것들도 다 의미가 있고 그 뒤에 독해도 훨씬 수월하게 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가 돼요. 이제 보시면 우리가 그 어휘편의 문제가 40문제가 있는데 전반부 20문제는 제가 이제 출제를 한 문제가 되고 이후에 20문제는 우리가 기출문제, 지금까지 어떤 문제들이 어휘 문제로 나왔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기출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보시게 될 거예요. 먼저 1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however, 그렇지만 the team needed a goalkeeper. 자, 이 팀은 골키퍼를 필요로 했었다. And the coach chose me. 그리고 코치가 나를 선택했죠. I didn't like the idea at first. 나는 at first, 처음에는 단어 뜻 여러분 다 적어두셔야 됩니다. 나는 처음에는 didn't like the idea. 자, 여기서 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코치가 나한테 골키퍼를 하라고 한 거야. 나는 딴 거를 하고 싶었는데 골키퍼를 하라고 했던 거죠. 처음에 나는 그 생각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but it turned out to be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turn out to be, 뭐뭐로 판명나다. 알고 보니까 뭐뭐였다 이런 뜻이죠. 지나고 보니까 결국 좋은 것으로 판명났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다 거짓말로 판명났다. 이런 것처럼 turn out to be 하면은 뭐뭐로 판명이 나다. 자, 지나고 나니까 but it turned out to be 뭘로 판명났다? The right position for me. 나에게 딱 맞는 position.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는 나에게 딱 맞는 포지션의 의미들이 다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딱 맞는 자리였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휘 문제가 추론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추론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아, 여기서는 이 단어가 적합하겠다라는 거 직관적으로 찾아주실 때까지 어휘가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 시험장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하나 막 안에 집어넣으면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시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휘를 많이 가지고 가면 갈수록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니클릿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니클릿은 was filled with, be filled with 하면은 우리가 제일 좋은 동의어는 be full of예요. 의미는 뭐가 됩니까? 느낌이 filled, 채워지는 거고요. full, 꽉 차 있는 거고요. 무엇으로 가득 차다란 뜻입니다. 몸으로 가득 차다. 그래서 보시면 답은 일단 어렵지 않게 몸으로 가득 차다. 니클릿은 뭘로 가득 찼다? excitement. 신나는 거죠. 흥분으로 가득 찼다. 엄청나게 신이 난 겁니다. She called everyone she knew. 그녀가 전화를 걸죠. Everyone she knew. 자, 요거는 천천히 보세요. Everyone 명사거든. 근데 명사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이어지잖아. 그럼 이때는 하나의 단어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주어가 동사 한 명사. 자, everyone 모두들 she knew 하면은 하나의 단어 그녀가 알고 있었던 모두들.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she called everyone she knew. 그녀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And 그리고 ask them for their support. ask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support. 지원, 지지 이런 뜻이죠. 받쳐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문장이 됐었고 자, 그래서 be filled with 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이러이러한 동의어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반의어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는 be filled with 또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차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3번 같이 봅시다. 자,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거. 여러분 이런 유형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출제 유형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자, 두 단어의 의미 관계는 보통은 반의어나 유의어 관계예요. 보통은.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즉, 지금 보면은 ask, 묻다, answer, 대답하다. 묻다, 대답하다. 반의어 관계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close, 닫다, shut, 닫다. 둘 다 닫다니까 2번은 무슨 관계야? 반의어가 아니고 유의어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3, 4번을 봤더니만 3번 noisy, 시끄러운, loud, 큰, 소리가 큰 이런 뜻이죠. 아, 그러면 아마 이 문제에서는 유의어 관계가 아닌 반의어 하나를 골라내는 게 정답이었을 것 같아요. 자, 4번도 봅시다. error. 자, 우리가 에러 났다, 에러다라고 하는 거죠. 이 error 요거는 틀린 거, 그치? 이게 이제 오류, 잘못된 부분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mistake. 실수라고 하는 의미랑 같이 쓸 수 있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정답은 어떻게 된다? 묻다, 대답하다. 1번만 반의어 관계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형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반의어 관계를 묻는 혹은 유의어 관계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드물게 동사와 명사 관계, 형용사와 부사 관계처럼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외울 때 품사라는 건 이런 거잖아. 형용사, 명사. 이를테면 뭐 친절한, 친절함, 바쁜, 바쁨. 이렇게 품사들을 묻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단어 외우실 때 품사도 같이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자, 4번, 5번. 지금 보시는 문제들이 전부 다 실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그대로 출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시면 이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기도 하고 기출문제도 우리 총정리편에 실려 있거든요. 봅시다. 자, dish 이렇게 돼 있는데 1, 2, 3, 4 의미가 다 dish 안에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보면은 the answer is 김치입니다. 정답은 김치입니다. which is 자,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다 라고 내가 뭔가 문법적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주 간단하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말씀드리면 선생님 어딨지? 자, 여기 보이세요? 이 컴마랑 위치가 같이 나왔잖아? 컴마 위치?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리고 그것은 이란 뜻이에요. and it입니다. 쉼표는 and 의미를 가지고요. which는 여기서 앞에 나온 단어 또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쉼표 위치를 만나면 해석을 그리고 그것은으로 해석하시면 훨씬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 정답은 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is commonly thought. 여러분 수동태 기억나시나요? 수동태 think는 생각하다란 뜻이잖아. 직접 생각하다란 뜻이잖아. 근데 여기는 비동사 플러스 think의 PP 형태 나왔죠. 그죠? think 얘가 이제 thought, is thought. 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되는 겁니다. 천천히 볼까요? 자, 정답은 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commonly thought 이랬으니까 commonly 흔하게 공통적으로 널리 인식되죠. 뭘로 인식되냐면 of as the national dish of Korea. 자, 한국의 national dish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dish 자체는 접시겠죠. 하지만 얘가 어떤 의미 가지겠어? 한국의 전통적인 접시가 아니라 뭐겠어? 한국의 전통 음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나 요리를 말할 때 dish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때 as도 요것도 챙겨두자. 여기서 as는 뭐뭐로서라는 의미로 사용됐죠. 미안, 뭐뭐로서다, 뭐뭐로서. 자, 그래서 한국의 국가적인 혹은 이 전체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음식으로서 여겨집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문제나 정답에 나오는 어휘뿐만 아니라 여기 지문에 있는 그런 단어들도 꼭 같이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휘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5번 보실게요. 어휘가 좀 늘려면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거의 막 우리말보다 영어로 정말 많이 쓰여 있어요. 커피숍이나 뭐 어디를 가든지 아니면 심지어 우리 뭐 샴푸 바르 막 이런 거 아니면 어떤 음료수병, 뭐 양념, 뭐 옷 상표 뭐 어떤 것을 보시든 전부 다 이제 우리말 이상으로 영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어휘가 조금 늘고 나면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는 데에서 좀 재미가 드실 수 있어요. 보면서 이거는 무슨 의미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 이제는 알게 되니까 조금 더 세상을 보는 눈이 약간 더 키워진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빨리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영어로 돼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m proud of. 자, proud 자체는 이 자체가 이 자랑스러워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proud, 자랑스러워하는. 그러면 be proud는 자랑스러워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of는 뭐뭐를 이러이러한 내용을 자랑스러워하다. 정답은 일단 어렵지 않게 2번이 되는데 해석 한번 해볼까? I'm proud of. 나는 자랑스럽다. 뭐가? Who I am. 나라는 사람이 자랑스럽다. Who I am. 나라는 사람. I'm a hard worker.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hard. 이 자체도 여러 가지 의미 있죠. hard는 얘가 형용사로 사용되었을 때 열심인이라는 뜻도 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심인, 근면한 말고 어려운 또는 단단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다시 hard. 이 자체가 형용사로 사용되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심인, 근면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려운, 세 번째로는 hard, soft의 반대말로서 hard, 단단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세 개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나는 hard worker, 나는 단단한 일꾼은 아닐 거고, 그치? 나는 어려운 일꾼도 아닐 거고, 나는 근면한이 가장 적절하겠죠. 나는 근면한, 부지런한 일꾼이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며, and 그리고 a good person,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And 그리고 I care about my family. 나는 care about 하면은 염려하다, 신경 쓰다, 걱정하다, 챙기다 이런 의미가 되죠. 전체적으로 비슷해. 케어한다라는 건 내가 마음을 써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care about my family. 나는 우리 가족을 챙긴다. 우리 가족을 보살핀다. 내가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정성스럽게 살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일도 열심히 하고 되게 착한 사람일 뿐더러 또 가족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I'm proud of, 나는 내 자신이 myself, who I am, 나라는 사람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됐네요. 자, 다음 우리 6번 한번 같이 보시죠. 다음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색과 다른 거. 자, 이제 벌써 우리 두 번째 보시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보실 겁니다. 단어의 쌍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들의 의미 관계가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뭐다? 유의어, 반의어 관계입니다. 보실까요? 1번 lend, borrow. 이거 너무너무 어려워하십니다. 이거 잘 챙겨 두실게요. 자, lend는요. 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빌려주다. 내가 주는 거예요. 근데 borrow는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오는 거. 그래서 lend는 빌려주는 거, 꾸어주는 거. borrow는 빌려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잘 챙겨 두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누가 빌려가고 누가 빌려오는 건지를 너무너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lend.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요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 여기에 me를 붙여줄게요. 자, could you 빈칸이 있고 me some money. 너 나 돈 좀 빌려줄래?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자, 빌려주다라는 거죠. 빌려주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빌려주는 거니까 그렇지? lend가 들어가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문장에다가 borrow를 쓴다는 거지. 그러면 잘못된 의미죠. 그래서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돈을 빌려줄 수 있니? 혹은 can I borrow some money? 그죠? Can I, 나는 빌리는 거니까 Can I borrow some money from you? 아니면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 챙겨두시고 자, 어쨌든 1번 봤더니만 lend, borrow 관계는 반의어 관계가 되는 것 같죠? 2번 봅시다. push, pull. 자, push, pull 이거 가장 어디서 많이 보나요? 문에, 그지? 우리 큰 문에, 건물 들어가는 문에 가장 많이 써 있죠. 미시오 해놓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시오. 거기에 push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반대로 pull, 요거는 당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ush and pull, 요거는 밀다, 당기다. 역시 무슨 관계예요? 역시 반의어 관계다. 자, 그럼 3, 4번. 3번 behave, act. 자, 이거는 행동하다, behave도 행동하다, act. 요것도 움직이다, 행동하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3번이 지금 봤더니 유의어 관계구나. 4번은 그럼 반의어 관계여야 돼. 볼까요? appear, disappear.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라는 뜻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꼭 챙겨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7번. 자,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알맞은 거 같이 골라볼게요. My message to people is this. 자, 나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to people.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땡땡. 뭐다? Don't. 자, 우리가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명령문이네요. 자, 모든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잖아. 나는 공부한다. 그죠? 우리는 영어를 좋아한다. 나는 가르친다. 여러분은 듣는다. 여러분은 배운다. 나는, 우리는 영어를 외운다. 모든 영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누가, 나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어가 없이 갑자기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명령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독해할 때도 그렇고 명령문이 나오면 주목을 하셔야 돼요. 글쓴이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don't, 하지 말아라 이러네요.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Don't judge others. 자, 다른 사람들을 judge 하지 말아라. judge. judge는요,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판단하다.
그런데 얘가 동사로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긴 하지만 이 의미도 다 가지고 있어요. 명사로 쓰이면 심판 또는 판사입니다. 특히 판사, 재판할 때 판사 또는 심판하다, 판사가 하는 일이죠. 그죠? 심판하다라는 동사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하는 것까지는 아니잖아. By their appearance. 아까 전에 우리 appear 요거 기억나니? appear. 나타나다라는 뜻이었었죠. 그럼 사람이 나타내지는 것에 대한 명사 형태는 appearance, 외모 또는 용모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appearance, 이때 동의어는 look. 이것도 명사 형태로 외모, 용모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appearance, look 둘 다 외모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들의 외모로 남들을 뭐 하지 말아라? 우리가 굳이 심판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외모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볼까요? 자, my group. 네, 우리 집단은 이거 우리 총정리에 나왔는데 마침 이번 기출문제에 여기가 출제가 됐어. 딱 이 단어가 딱 요 표현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my group은 우리 집단은 혹은 나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 우리 그룹은 consist of. 자, consist of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 문제 정답은 구성되다로 나왔죠.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다 똑같은 뜻인데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예를 들어 이거야. 마치 물은 consist of 이 뒤에는 뭐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처럼 consist of는요. 이 뒤에 나오는 애들이 앞에 나오는 주어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집단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 성분 볼까요? Amy, 사람 이름, Julie, Alex, 사람, 그리고 and me. Amy, Julie, Alex, and me.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자, 짜잘한 것 좀 보자. 에이미가 누구냐면 a really cute girl. 진짜 예쁘게 생긴 여자예요. 다음 Julie, who always gets the best grades. 자, 줄리는 어떤 애냐면 항상 gets, 받습니다, 얻습니다. 뭐를? The best, 제일 좋은 grade는 여기서 점수가 되겠죠.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줄리도 있고요.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예쁜 애도 있고 그리고 Alex, 얘는 the best soccer player in our class. 우리 반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and me, 나는 뭐를 잘하는지는 안 나왔지만 아무튼 이 4명이 이런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은 어렵지 않게 consist of,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좋은 동의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consist of의 좋은 동의어 be made up of입니다. 자, 조금 길어 보이죠? 약간 비호감이에요. 처음 보시면. 근데 되게 많이 쓰입니다. consist of, be made up of,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누구누구로 구성되다 이런 뜻이고 반드시 같이 챙겨두실게요. 자, 그 다음 9번 한번 봅시다. 자, 또 우리 의미 관계 묻는 거 나왔어. 어디 유의어 반의어 관계인지 아니면 품사를 묻는 문제인지 볼까요? 봤더니만 1번 smart, clever 무슨 뜻입니까? smart, 똑똑한, clever 얘는 똑똑한,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해줄게. wise, 현명한, 그죠? 우리가 똑똑하다, 현명하다 말고도 사실 bright하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되게 이제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을 영어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거. 그래서 머리가 되게 똑똑하다라고 할 때 특히 반짝반짝 빛난다는 표현 많이 써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나? 총명하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빛난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smart, clever, wise, bright 전부 다 똑똑하고 현명하고 머리가 좋고 영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뉘앙스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의미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똑똑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innocent, guilty 반드시 아셔야 되는 반의어 관계입니다. 우리가 모든 단어 아무거나 반의어를 파악할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 분필의 반의어는 뭔데? 그치? 분필의 반의어가 지우개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어의 반의어를 다 찾을 수는 없는데 이런 관계들은 너무너무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innocent, 무죄인, 죄가 없는 혹은 순수한이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달라요. pure, 순수하다, 순수한 형용사 말고 innocent, 죄가 없는 거예요. not guilty, 죄가 없는, 무죄인. 두 가지 다 기억하시고 guilty는 반대죠. guilty, 유죄인, 죄가 있는, 책임이 있는. 그래서 정답은 정답이 아니지. 얘는 반의어 관계. 자, 1번은 유의어인데 2번은 반의어 관계예요. 3번 볼까요? bright, dark. 자, bright는 똑똑한이란 뜻도 되지만 말고 직접적으로 빛이 밝은이라고 할 때 bright가 사용되죠. bright.
그 다음 dark 이거는 어두운 그럼 반이어 관계구나. 그치? 그 다음에 4번 mild, strong. mild는 부드러운. 여러분 드시는 커피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mild 커피다. 커피 향이 혹은 맛이 굉장히 mild하다. 부드러운 말고도 순한이란 뜻이 있죠. 뭔가가 너무 억세지 않고 순한, 연한 이런 뜻이 다 되죠. 자, 그렇다면 반이어 strong. 요거는 힘센, 강한이란 뜻이죠. 강한. strong 말고도 뭐 물리적인 힘이 강하다라고 할 때는 powerful 좋은 동의어 됩니다. power 힘에다가 full 붙이면 형용사 되죠. powerful 힘센, strong 힘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이어 정답은 1번만 유의어 관계니까 얘가 의미 관계가 다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계속 보실까요? 10번 볼게요. 10번 밑줄친 부분의 뜻. 아까 그레이드 한 번 나왔다. 기억나세요? 우리 그룹은 누구누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임인가?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하여튼 누군가가 그레이드를 잘 받는다. best grade를 받는다 이랬었는데 보실게요. I've been studying English online. 나는 I've been studying 약간 어려운 거 나왔네요. I've been studying have pp 동사 ing거든요. 이건 가볍게 들으세요. 문법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have 플러스 pp가 비동사의 pp네. have 플러스 pp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완료예요. 완료. 그 다음에 비동사의 ing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가볍게 옆에다가 빼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간단히만 들어볼게. 우리가 영어로 현재 완료다, 과거 완료다, 완료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완료의 기본 형태는 have 플러스 pp예요. 그죠? 누군가 여러분을 딱 잡고 현재 완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한다?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입니다. 기본 형태를 아셔야 되죠. have 플러스 pp. 자, 그리고 이때 have는 가지다라는 의미 있지 않잖아. 그냥 조동사로 사용된 거고 의미는 여기 들어가죠.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pp라고 하는 건 동사가 변할 때 현재, 과거, 분사로 변하는 거. 요게 pp잖아요. 세 번째 변화하는 자리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완료, have 플러스 pp 형태가 문장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것도 가볍게 들으면 되는데 내가 그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거 중학교 교과과정부터 나오거든요. 2학년 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제 고등학교 과정 준비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현재 완료를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냐면 4가지 용법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이다.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다. 현재 완료의 뭐 완료적 용법이다. 결과적 용법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현재 완료를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해석할 생각을 하지 않고 뭐를 먼저 하냐면 이게 무슨 용법이지? 이러는 거야. 나한테 갖고 와요. 선생님 이게 무슨 용법이에요? 이거 경험이에요? 이거 결과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거는 문법적인 내용 때문에, 문법적인 지식 때문에 자연스러운 영어를, 자연스러운 독해를 망가뜨리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내용이 되는데 현재 완료 만나면, 즉 문장 내에서 우리가 have 플러스 pp를 만나면 이거 할 게 아니야. 이게 결과인가? 경험인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거예요. 그냥 뭐뭐 했답니다. 현재 완료는 언제 사용하는 시제냐면 과거에, 분명하지 않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전부 현재 완료식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편합니다. 그냥 과거가 아니라 분명하지 않은, 언제 일어났는지는 모르는. 예를 들어 나 이거 먹어본 적 있어. 나 이 영화 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걔 지금 미국 가고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밝혀주지 않고 그냥 막연히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게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뭐 했다 안에, 우리말로는 과거 안에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가 다 들어있어요. 아무튼 가볍게 들으면 돼. 지금 이거는 자, 여기에다가 진행 시제가 결합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행이라고 하는 건 이건 좀 더 쉽다. 우리 진행 시제 다 알지? 예를 들어서 watch, 보다. 나는 TV를 본다라는 문장인데 이거 나는 TV를 보는 중이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보는 중이다, 하는 중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다가 ing만 붙이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이 문장에 지금 동사가 없어. 얘는 동사가 아니거든. 그래서 동사, 비동사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즉 진행 시제의 기본은 be 플러스 동사 ing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는 중이다. 자, 그러면 진행 시제 좀 전에 지금 본 거 바로 써볼게요. 진행은 어떻게?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다. 의미는 요거 하는 중이다.
얘도 동사로 바꿔줄게요. 동사했다. 자, 그럼 완료 진행 시제를 만들어 볼 건데 완료 진행 시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로 셈을 해버리시면 돼요. 자, 이름이 완료 진행으로 바뀌게 되죠. 완료 진행. 그 다음 얘는 have 그대로 내려오네요. have. 그 다음 여기가 어떻게 내려오게? 비동사의 PP 형태를 쓰면 되겠죠. 비동사의 PP 형태. 비동사는 현재형일 때는 MR이지고 과거형일 때는 were나 was가 되고 PP는 딱 하나, been이죠. have been. 오케이. 그 다음 얘 그대로 하나만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have been 동사 ing.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의미. 했다와 하는 중이다가 결합되니까 해오는 중입니다. 과거에 했던 거 지금도 계속하는 중이네요. 동사 해오는 중이다. 의미는 요 자리에 들어갑니다. have been making, 만들어 오는 중이다. have been raining, 비가 계속 내리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는 여기에 들어가고요. 완료 진행 have been 동사 ing, 그 전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해오는 중이다. 자, 그러면 have been studying. 아, 이제는 조금 익숙하게 보이시나요? 나는 공부해오는 중이다. 과거부터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해오는 중이다. 자, English online. 나는 온라인으로, 지금 여러분이죠. 우리는 인강으로, 그치? 온라인으로 영어를 공부해오는 중입니다. It's cheap. 값이 싸고요. cheap. 비싼의 반대말. 이런 것들은 반이어 공부하셔야 돼요. cheap의 반대말은 expensive죠. 적어두세요. expensive. 비싼. 선생님, 전 이 단어 아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 하나 더 써드릴게요. costly. 이거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ly로 끝난다고 전부 부사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cheap. 반이요. expensive, 비싼, costly, 비싼. 꼭 둘 다 챙겨두시고. 자, cheap, 값이 싸고 and convenient, convenient, 편리합니다. 편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편의점 가보면은 편의점 간판 밑에,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간판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CVS라고 써있어요. 간판 밑에 이렇게 이름이 있고 무슨 25시 막 이런 거 있고 밑에 조그맣게 CVS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약자거든요. 자, 우리가 처음에 편의점, 지금은 그냥 편의점 부르지만 그전엔 다 그냥 마트나 마켓, 슈퍼마켓 이렇게 불렀잖아. 근데 편의점, 왜 이름이 편의점인가? 편의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개념이 아니죠. 번역한 거예요, 번역. 그래서 convenience store, 편의를 봐주는 가게,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convenience, 얘는 convenient, 편리한이라는 형용사고요. convenience는 편리함이라는 명사죠. whatever. 자, cheap, 값이 싼, 그리고 convenient, 편리한입니다. 값이 싸고 편리합니다. and is helpful, 유용한 이런 뜻이죠. helpful, 요것도 얘기해보면은 우리가 명사에다가 help, 도움이라는 여기선 명사, 물론 돕다 동사도 돼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영어 문장의, 영어 단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명사랑 동사의 제한이 거의 없어요.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명사가 동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사를 명사로 쓸 수 있는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다른 애들이 있기는 있어. 그런 것만 빼고 나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help, 얘는 동사로는 돕다란 뜻이지만 명사로는 도움이라는 명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help, 아무튼 여기서 명사로 지금 도움, 명사에다가 ful을 붙여주면 전체적으로 형용사가 됩니다. helpful, 도움이 되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몇 개만 살펴볼게요. 자, 간단하게 필 어디 갔니? 자, 간단하게 아름다움 한번 볼까요? beauty, 그죠? 아니면 뭐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 pain,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elp, help. 지금 보시는. 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beauty, 명사, 아름다움. 여기다가 fu 붙여주면은 완성은 beautiful이죠. 단어만 바뀌었어. 얘만 바뀌었어. I로 바뀌었죠. beautiful.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pain, 고통이라는 명사에다가 fu 붙여주면 원래는 고통으로 가득 찬 이렇게 되거든요. 고통 가득 찬. 그래서 고통스러운, painful.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픈 이런 뜻이고 help, 도움에다가 fu 붙이면 원래는 도움으로 가득 찬 이라는 의미에서 나와요. 그래서 helpful, 도움이 되는 이라는 전부 다 형용사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helpful to improve my grades. 나의 뭐를? 학년을, 계급을, 제일 좋은 것, 나의 성적을 improve, 향상시키다, 개선하다 라는 동사죠. 그래서 내 성적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정답은 어렵지 않게 어떻게 3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었고 10번 문제 뭔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았네요. 자, 그렇다면 11번 보실게요. 자, at first, 처음에는 he expected to find that most snowflakes looked alike. 자, 뭔가 어려워 보여. 일단 천천히 보자. At first, 처음에는 이것도 아셔야 돼요. At first, 처음에는 그는 뭐를 expect는 예측하다,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그는 뭐를 예측했어요? To find that most snowflakes. 자, snow는 눈이고요. flake는 작은 송이 같은 것들을 말해요. 조그만 것들. 그래서 우리가 cornflake이라고 하죠. cornflake, 시리얼을 cornflake라고 하는 건 옥수수 한 알갱이 조그맣게. 눈 알갱이, 여기서는 눈송이가 되겠죠. 자, 대부분의 눈송이들이 looked alike. look, 보이다라는 뜻이죠. 보이다. 대부분의 눈송이들이 어떻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 alike. 서로 같은 이란 뜻이에요. 서로 같은. 여러분 처음에 단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 일단 차근차근 다 써두시면 서로 같은 일단은 다 써두시면 처음에 여러분이 교재에다가 아니면 이제 손으로 펜으로 이렇게 의미를 다 적어두실 때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 머리에 쓰여지게 돼요. 다음에 이 단어를 만나면 한 번 쓰고 나서 이 단어를 또 만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정도. 약간 낯익은 그런 익숙한 친근한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다가 2번,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몸 안으로 체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 보면은 자연스럽게 읽어내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단어를 쫙 외우고 한 번에 독해를 확 잘하고 이러지는 않죠.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못 견디는 거야. 왜 나는 영어가 막 한 번에 파파파 막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영어가 빨리 안 늘까? 굉장히 많은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나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 단어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반복을 안 해서 그래요. 또는 나는 국어도 못하니까 난 영어도 못할 거야. 사실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지는 얘기겠지만 검정고시 수준까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검정고시 수준까지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정말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노력하시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수능 수준 올라가면은 우리가 점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검정고시 수준은 여러분이 막 해도 안 되고 이런 그 영역이 아니에요.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닙니다. 검정고시 수준의 영어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고 볼게요. But 그렇지만 to his great surprise. 영어에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언어입니다. 너무너무 합리적인 언어라서 그 우리말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우리는 왜 그 과일 가게 같은 데 가서 저 귤 좀 주세요, 사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하냐면 귤이 하나 있으면 반드시 어를 붙여야 되고, 그지? 귤이 여러 개 있으면 반드시 복수 형태 s를 붙여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어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영어에는 cat, piano, orange 이런 단어가 없어. 왜? 얘네들이 쓰이려면 반드시 앞에 하나 있으면 어가 붙든지 여러 개 있으면은 복수가 되든지 아니면 정관사를 붙이든지 반드시 관사나 복수 형태가 나와야지 그냥 따로 셀 수 있는 명사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일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하자면 아주머니 저 귤들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 사과들 좀 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는 단수 복수의 개념이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죠.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to his great surprise. surprise는 놀라움이라는 명사지. 그치? 명사, 놀람, 깜짝 놀람, 깜놀함, 명사인데 이 감정을 누가 놀랐는지도 소유를 다 밝혀주는 거야. 이 감정이 누구의 감정인지를 밝혀줍니다. 우리는 책 읽다가 놀랍게도
그럼 굳이 놀랍게도 누가 놀랐는지 안 써줘도 되잖아. 당연히 문맥을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놀랐을 거 아니야. 내가 놀랬든 걔가 놀랬든. 근데 영어에서는 great surprise, 놀랍게도란 뜻인데요. 누가 놀랐는지 요 감정의 주어를 따로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걔가 놀랐으면 his surprise, 그녀가 놀랐으면 to her surprise, 내가 놀랐으면 to my surprise 이렇게 되고요.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자, 놀랍게도 보시면 의미는 일단 정답은 찾았고 어떻게 됐다? to his surprise, 그가 놀랍게도, 우리말로는 그냥 놀랍게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말에 없는 표현이다 보니까 가끔 책 보면은 잘못된 번역이 있어요. 뭐 그가 놀랍게도 혹은 그녀에게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이 돼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놀랍게도입니다. 그냥 놀랍게도. 아무튼 감정의 주어까지도 찾아주더라. To his great surprise, great이 들어갔으니까 크게 놀란 거예요. 엄청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he discovered that, 그는 뭐를 발견했다? 이 단어 챙겨두세요. 중요합니다. discover, 발견하다라는 뜻이죠. 발견하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커버라고 하는 단어는 덮다야. 그지? 커버 자체가 뚜껑 또는 덮는 거잖아. 커버.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죠. this가 붙으면 반대말 되는 것 중에 하나죠. like, 좋아하다. dislike, 싫어하다. 그런 것처럼 cover, 덮다, discover, 반대입니다. 즉, 열어서 발견하는 거죠. discover, 발견하다. 명사 형태도 같이 챙겨줄게요. discover, 얘는 발견하다라는 동사고 명사 형태는 discover에다가 discovery 이렇게 붙어서 명사가 됩니다. discovery, 발견. 우리 케이블 채널 중에 디스커버리 채널이라고 있죠. 그게 바로 세상에 있는 많은 신비를 발견하는 그런 채널이다. 이렇게 됐고요. 자, 아무튼 놀랍게도 그는 발견했습니다. 뭐를? Every snowflake, 모든 눈송이들이 was different, 다르더라. 다른, 그죠? 다른. Just like people, 꼭 사람처럼 다 다르게 생겼더라 라는 걸 알았대요. 정답은 어렵지 않게 1번 찾아봤고요. 우린 12번 보시겠습니다. 자, 두 단어 의미 관계 이제 벌써 여러분 익숙한 유형이 됐죠. 유의어 관계, 반의어 관계가 가장 많이 나오고 품사도 출제가 된다. 봅시다. polite, rude. 아세요? polite. 이거는 예의 바른 이런 뜻이죠. 예의 바른. 자, 근데 rude는 느낌 어떠니? rude. 가끔 나는 그런 생각하는데 어떤 단어를 딱 보면은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의미랑 되게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 rude는 나는 느낌이 약간 무례해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 rude. 이거는 무례한이란 뜻. 즉 예의 바른의 정반대지. polite, 예의 바른, rude, 무례한. 자, 요것도 반대말 만들어주고 싶으면 얘는 impolite. 앞에다가 im 붙여주면 됩니다. impolite. 그래서 impolite는 무례한. 지금 polite의 반의어 됐고요. 아무튼 자, 1번은 그래서 반의어 관계네. 2번 볼까요? convenient, 편리한, inconvenient. 이거 아까 나왔지. 무슨 뜻? 편리한, inconvenient, 편리하지 않은 거니까 불편한 되겠죠. 불편한. 얘를 명사 형태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얘는 명사 형태 어떻게 하냐면 t로 끝나는 애들 중에 명사 형태 만들려면 ce로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diligent, diligence, 근면한, 근면함. important, 중요한, importance, 중요함, 중요성. 이런 것처럼 convenient, 편리한, convenience, 편리함. 이렇게 명사가 되거든요. 계속 볼게요. early, late, 알지? 이른, 늦은. 그리고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얘는 credit에서 온 게 맞습니다. credit가 신, 우리말로는 믿을 신입니다. 믿을 신. credit. 우리 크레딧 카드가 신용카드잖아. 그치? 크레딧은 그래서 신용인데 거기에다가 able을 붙이면 able은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credible, 변했습니다. 물론 얘가 D로 변했고요. 자, credible 하면은 믿을 만한 되니 credible, 믿을 만한. 여기에다가 부정어를 나타내는 in이 붙었으니까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이렇게 됐죠. 아까는 부정어 im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번엔 in이라고 하는 걸까? 앞에 만나는 단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impolite. 이게 이제 이건 간단히 들으세요. 얘는 소위 파열음이거든요. 소리를 모았다가 프 사운드는 모았다가 팍 내는 거야. 프 사운드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파열음을 내기 위해서 앞에 소리가 미리 입을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impolite 이렇게 됐고요. 정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 얘는 incredible. 크 발음은 여기서는 입을 이렇게 확 닫았다가 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앞에서 앞 사운드가 모아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incredible 이렇게 됐고요. incredible이 더 힘들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시작하는 단어에 따라서 in 또는 im 또는 il 또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튼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똑같은 과정을 unbelievable에서도 찾아보시게 될 거예요. believe, 믿다란 뜻이죠. 믿다. 거기다가 able 붙었으니까 믿을 수 있는 형용사 believable, 믿을 만한. 근데 이번엔 뭐가 붙었어? 이번에는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그래서 incredible, unbelievable 둘 다 믿을 수 없는 이란 뜻이 되고요. 실제로 그 사람은 믿을 만하지가 않다, 신용도가 낮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겠지만 놀라움을 나타낼 때 되게 많이 씁니다. 장난 아니다. 우리 그러잖아. 우리 진짜 엄청나, 대박 막 이런 표현이 그대로 unbelievable, incredible 믿을 수가 보면서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감탄할 때 되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그래서 얘만 4번만 유의어 관계였었고 1, 2, 3은 전부 다 반의어 관계였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칠판 좀 깨끗이 지울게. 자, 13번 봅시다. Sometimes 때로는 this machine 자, 이 기계는 어떻게 한다? doesn't work. 자, 이 work 요것도 아셔야 돼요. work. 얘를 동사로 많은 분들이 너무 일하다만 생각하더라. work. 근데 학생들의 경우는 학생들이 work 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일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work는 공부예요, 공부. 학생들한테 하는 일은 공부거든요. 그래서 work, 일하다, 공부하다 말고 어떤 기계나 장치들이 작동하다라고 할 때도 work입니다. work. 돌아가는, 제대로 뭔가 돌아가는 게 work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할 때 아니면 된다라고 할 때 it works. 아, 된다. 안 되면 it doesn't work. 안 된다. 그죠? 자, work, 작동하다 혹은 이 기계가 그럼 어떻게? 기계가 일하는 건 아니고 때로는 이 기계는 doesn't work, 작동하지 않는다. 되죠? 작동하지 않는다. I have to, 나는 어떻게 해야 돼? have to는 해야 한다는 뜻이죠. I have to, 나 뭐 해야 돼? fix it, 고쳐야 한다. fix는 고치다. 그죠? 정답은 그래서 수리하다. 이렇게 됐고요.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14번 I'm proud at. 자, 아까 전에 be proud of 기억나세요? I'm proud of myself. I'm proud of who I am. 기억나세요? 나는 good person이고 I care about my family. 처럼 be proud니까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선생님 아까는 왜 5분 나왔는데 이번엔 대신가요? 가볍게 들으세요. 5분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나옵니다. 명사. 지금 보시는 대신이 접속사거든요. 뒤에 문장 나와요. My sister is. 문장 나오죠. 아무튼 I'm proud that. 나는 대니아가 자랑스럽다. 뭐가? My sisters is good at. 자, 이거 일단 틀렸어. 이거 만일 교재 오류 수정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고치세요. My sister, 여동생 한 명이야. 왜냐면 is잖아. 만일 my sisters였다면 is가 아니라 are가 나와야 되죠. 어쨌든 자, my sister is good at speaking English. 내 동생이 혹은 우리 누나가 speaking English, 영어를 be good at 하면은 뭐를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 말해가지고 난 자랑스럽다라는 얘기고요. 자, 반대말도 알아야 될 것 같아. 뭔가를 잘한다를 알았으면 우리가 못한다도 알아야겠죠. be good, good 대신에 poor를 붙여주면 poor, be poor at 요거는 반의어로서 뭐뭐를 못하다란 뜻입니다. be poor at. 그래서 my sister is poor at speaking English 하면은 우리 여동생은 혹은 우리 누나는 언니 뭐 등등은 영어 말하는 거를 잘 못한다 라는 의미가 됐고요. 정답은 그래서 잘한다. 자, 15번 볼게요. 자, 의미관계 또 나왔습니다. 이제 좀 반갑지 않으세요? 아니 말고. 자, 볼게요. 1번 win, lose. 이기다, 지다. win, lose. 그다음에 open, close, 열다, 닫다. begin, start. 얘는 유의어 관계라는 거 알 수 있죠? 시작하다, 시작하다. 둘 다 시작하다라는 뜻이고요. succeed, fail. succeed는 성공하다, fail, 실패하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성공하다, 실패하다. 자, 명사 형태 좀 얘기해 줄게. 명사 형태, succeed. 얘 명사 형태는 success입니다. success. 그리고 지금 fail, 얘의 명사 형태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fail에다가 failure. 그래서 실패라는 명사가 됐고요. 오케이, 이번엔 16번 보시겠습니다. 자, the government, 정부예요, 정부. 자, 이 단어도 어떻게 파생됐냐면 govern. 이게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동사에다가
ment를 붙였을 때 전체가 명사가 돼요. government, 통치, 지배.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을걸? move, 움직이다, movement, 움직임. 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동사에다가 ment 붙였을 때 명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government는 정부라는 의미도 가지게 돼요.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은 정부니까. The government, 정부가 will announce. announce는 발표하다라는 뜻입니다. 발표하다. 그래서 announce the new plan tomorrow. 내일 새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 가지게 됐고 어렵지 않았네요. 넘어갈게요. 17번. Would you give me a tip? 자, 팁이라고 하는 건 조언이라는 의미도 되고 우리도 그냥 팁이라고 하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팁을 주겠다. 그치? 그 팁. 금전적 팁 말고요. 여기서 이때 팁은 조언 말고 뭔가 비결. 여기서는 비결로 사용이 됐죠. Would you give me a tip? 너 나한테 조언 좀 해줄래? 또는 나한테 비결 좀 알려줄래? 무슨? For making the traditional Korean chicken soup. traditional 하게 되면 전통적인 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한번 파생 보면은 tradition이 전통이라는 명사입니다. 거기다가 traditional 하게 되면은 al 붙으면 우리가 형용사 형태 만들어주죠. 그래서 profession, professional 이런 것처럼 tradition, traditional, 전통, 정통적인이라는 형용사. 너 나한테 전통적인 한국의 치킨 스프, 우리의 전통 치킨 스프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닭죽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닭죽 혹은 삼계탕, 뭐 something like that. 자, Korean chicken soup. 너 나한테 맛있는 치킨 스프 만드는 법, 맛있는 삼계탕 만드는 그 비결 좀 알려줄래? 라는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18번. 자, 의미 관계 또 나타났습니다. 1번 expensive, cheap. 우리 아까 expensive 봤어요. 기억나세요? expensive이 cheap의 반대말이다. 값싼의 반대말이다 했는데 그렇다면 expensive 말고 또 뭐 있었어? 기억나세요? C로 시작하는 거? C. cost가 비용이었죠. costly. 이게 동의어죠. 비싼이죠. 자, 그 다음 2번 heavy, light. heavy는 무거운이라는 뜻이죠. 무거운, 육중한. light는 가벼운. 그럼 벌써 반이어들인데 3번 smart, clever. 이건 아까도 본 것 같아요. smart, clever, bright, wise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똑한. 다음 4번 wide는 너비가 넓은 겁니다. 넓은. 그 다음에 narrow는 좁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넓은이란 뜻인데요. 잠깐 그거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넓은 있잖아. 넓은. 우리도 넓은이라고 하는데 이 폭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이 넓이. 이거를 너비라고 하죠. 분명 넓이에서 왔겠죠. 그죠? 넓은의 이 폭에서 왔겠죠. 너비. 왜 이 얘기를 했냐면 wide가 넓은이잖아. 근데 이거를 폭을, 즉 너비를 우리말로는 어떻게 하냐면 얘도 변화를 걷는데 미묘한 변화를 겪어서 wide가 어떻게 변해? width. 이게 너비입니다. 요거 챙겨두세요. wide 넓은, width 너비. 그래서 직경 너비. 오케이, 그러면 19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답도 안 찾았어. 답 3번이지. 얘만 유의어, 나머진 반이요. 19번. 자, Jane은 wants to travel 하면은 물론 여행하다 맞거든. 근데 많은 애들이 얘를 너무 1차 의미 여행만 생각하더라고. travel은 이동하다, move라는 뜻도 있어요. 여행하고 이동하는 거. Jane은 여기선 여행이 맞아. Jane은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로? abroad 하면은 해외로라는 뜻이에요. 해외로.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비슷하게 생긴 단어 중에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aboard. 이거는 승선한, 배에 올라탄 이런 뜻이거든요. aboard, 배에 탄. abroad는 해외로라는 부사가 됐고 정답은 3번이고요. 마지막 문제 보실게요. 20번. I cannot figure out. 자, figure out. 이거는 알아내다란 뜻이고 뭔가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understand의 좋은 동의어가 돼요. I cannot understand. I cannot figure out.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알아낼 수가 없다. How to start the machine. 여러분 how to 동사하면은 동사하는 법이에요. 매끄럽게 해석하면 how to start. 시작하는 법, how to do, 하는 법, how to study, how to memorize, 외우는 법, 공부하는 법, how to sing, 노래하는 법, how to make, 만드는 법. 여기는 how to start, 시작하는 법을 모르겠다. This machine, 이 기계 시작하는 법을 I cannot figure out,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문장이죠. 우리가 정답은 이해하다 이렇게 됐고요.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강을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가 벌써 많았어. 그지? 굉장히 많은 단어들 나왔고 정답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나온 단어들도 많았는데 그것들 다 챙겨두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단어들이 전부 다 출제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기본 단어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또 유의어, 반의어 정리한 것들 같이 확인하시고 말고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단어에 뭐를 붙이면 명사가 된다. 어떤 단어에 뭐를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이런 것들도 꼭 잘 정리를 해두셔서 우리가 점점점 어휘의 양을 확 늘려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2강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단어 꼭 정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